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 투자를 해도 되는지 아니면 조심해야 되는지 콕콕 알아보는 주식 감별사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이투자증권의 이권희 부장께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우리가 조심해야 될 이 네. 관련주로서 디지털 교과서 관련주를 좀 갖고 오셨는데요. 네. 교육부에서 이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을 이제 언급을 하면서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이 다양성을 제시하고 이 교과서의 출판 그리고 사교육 전문 기업에 대한 이 시장의 관심이 상당히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네. 이것에 대한 좀 부장님의 의견이 좀 궁금합니다. 일단 디지털 교과서 그다음에 뭐 이제 크게 얘기하면 학원 사업 관련된 그런 업종들이 상당히 생각보다 많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네. 보면 뭐 메가MD라든지 뭐 YBM넷, 애니능률, 뭐 그다음에 비상교육 뭐부터 시작해서 뭐 IB 기명 뭐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네. 이 종목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제 교육 테마로 이제 묶여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 초등학교 관련돼서는 뭐 또 아이스크림 에듀라는 또 종목도 있습니다. 그렇죠. 있는데 저도 이제 이게 코로나 초기 국면에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던 산업인데 그 네. 이유는 그 당시에는 이제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갔죠. 그렇죠. 학교를 못 가니까 학습을 어떻게 보면 비대면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집에서 뭐 온라인으로 접속해서 했고 초창기에 또 문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접속이 되니 안 되느니 또 이제 이걸 사용하는 방법을 몰라서 되게 막 힘들어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네. 그 당시만 해도 주가가 굉장히 좀 핫하게 올라왔었습니다. 핫하게 네. 올라오다가 사실은 이제 코로나 국면이 좀 잠잠해지기 시작하고 아이들이 학교를 가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전부터 먼저 올랐다가 다 빠지고 지금은 또 추세 하락을 이어가고 있다가 이제 지금 다시 또 이제 그 정부에서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한다고 하니까 또 반짝 움직였죠, 며칠 전에. 네. 움직였는데 그럼 이게 추세적으로 갈 수 있을지 없을지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네. 갖고 나왔고요. 네. 네. 일단 이게 최근에 테마성으로 시장이 이제 주도주가 좀 없다 보니까 한동안은 뭐 작년 연말부터 올 초까지 지난주까지 어떻게 보면 약간 테마성 주제가 좀 나오면 재료가 나오면 그 관련 종목들이 이제 우르르 올라갔다가 또 우르르 빠지고 이런 그렇죠. 현상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그건 이제 뭐 흔하게 얘기하면 호랑이 없는 굴에 이제 없는 숲의 여우가 왕이 된 격이죠. 어떻게 보면 주도주가 부재한 상태에서 자금들이 이제 움직이는 현상 때문에 나타나는데 네.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언급했다는 이유로 올라갔는데 그러면 디지털 교과서 도입으로 주가가 올라갔다라는 거는 나중에 그러면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이 됐을 때 그럼 과연 돈을 벌 수 있느냐를 따져보면 되게 간단한데 그렇죠. 근데 이제 기존에 하던 사업들이 다 있는데 정부에서 디지털 교과서 도입한다고 해서 교육의 다양성을 확보한다 말은 되게 좋은데 네. 결국엔 공교육보다는 사교육 업체들을 좀 밀어주겠다라는 의미가 좀 될 수 있고요. 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뭐 정치적인 면을 떠나서 아이들의 교육이 이제 사교육을 좀 양성화시키겠다라는 정부의 이제 방침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도 이쪽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학원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쪽을 좀 지지하다 보니까. 더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을 좀 제시해줬다라고 좀 보고 있고 네. 이게 대통령 입에서 나온 게 아니라 사실은 대통령이 좋아할 만한 거를 교육부 장관이 와서 얘기를 한 거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뉴스화되면서 주가가 올랐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식은 저 지난주에도 나와서 말씀을 드렸는데 향후에 돈을 더 벌 가능성이 있다라는 꿈이 생길 때 주가가 가장 폭발적으로 움직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게 꿈이 현실이 될지 안 될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계속 거치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게 현실이 되면 주가는 또 다시 한번 쉬었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반복되고 그 다음 성장을 또 보고 이제 움직이겠죠. 네. 근데 이제 이 디지털 교과서라는 건 일회성 이슈로 끝날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국내 사업자들도 좀 다양하게 있는데다가 이거를 결국엔 뭐 하게 되더라도 나눠 먹기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식을 이제 오래 하다 보면 느끼는 거지만 결국엔 내수 산업에 그쳐 있는 산업군들은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 오르는 폭이 굉장히 한계가 있고 뭐 내수라 하더라도 뭐 카카오 같이 사실은 지금은 이제 해외로 많이 진출이 되어 있지만 초창기 카카오 같은 경우는 거의 국내 내수 기반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성장성이 워낙 폭발적이었고 그다음에 국내 모든 사람들이 쓰기 때문에 전 국민이 쓰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제 주가가 되게 퍼포먼스를 좋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이제 이 교육 관련된 것들은 좀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업종 자체가 좀 많이 올라가기 좀 어렵다. 뭐 제가 이제 증권회사 다니면서 잘 안 사는 종목들 중에 이런 단기 테마성 재료로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또 뭐 하나금융지주라든지 이런 보험사라든지 보면
그 삼성생명이라든지 뭐 아니면 동양생명 뭐 그 외에 이제 뭐 화재 관련 종목들 네. 현대해상이라든지 뭐 이런 제가 전에 있었던 회사의 모회사인 여기였던 이제 메리츠 화재라든지 그런 종목을 제가 잘 안 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네. 연봉이나 분봉이나 월봉을 이렇게 보시면 네. 그 월봉 길게 보시면 월봉이나 이제 연봉을 보시면 박스권 흐름입니다. 심지어 은행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은행이 해외 사업을 거의 한다고 하지만 전체 매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없죠. 그러면 내수 산업으로만 가지고 우리나라 시장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일본 정도의 규모가 돼야 되는데 내수가 되려면 적어도 인구가 1억 이상 돼야 되는데 인구가 적은 상태에서 그런 내수 기업이 주가가 퍼포먼스가 뛰어나게 올라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래서 항상 뭐 은행주를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쌀 때 사서 조금 어느 정도 올라오면 네. 팔아라. 이게 이제 그 전략이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보험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해외로 진출하지 못하는 산업군들에 대한 제약이 있고 그러면 교육주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지금 단기적인 테마로 지금 보면 주가 차트를 뭐 메가MD를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한번 좀 열어보면 네. 한번 차트를 보겠습니다. 지금 뭐 차트는 굉장히 매력적이죠. 네.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싸다는 걸 의미하는데 이제 물론 이제 밸류에이션을 계산해야 되고 실적도 계산해야 되겠지만 그나마 돈을 잘 버는 게 메가스터디 그룹에 있는 종목들인데 네. 기업들인데 지금 보면 주가는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언제든지 뭐 한 4천 원을 간다고 해도 누가 뭐라고 하진 않겠죠. 네. 여기까지는 뭐 단기 테마성으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이걸 만약에 뭐 좀 중장기 투자하겠다. 네. 뭐 이렇게 하실 분은 없겠지만 만약에 이걸 갖고 계신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이슈가 나올 때 한번 튀면 무조건 팔아야 된다. 보시면 이런 종목들의 특징이 보면 네. 위에 꼬리들을 많이 달고 있습니다. 예. 윗꼬리라 그러죠 우리가. 네. 올라갔다가 그냥 쭉 빠지는 장중에 네. 이런 형태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하셔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 그러면 네. 지금 차트를 보더라도 메가MD나 뭐 지금 또 다른 종목도 한번 보여드리면 뭐 아이스크림 에듀 네. 초등생들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회사인데 이 회사도 보면 되게 윗꼬리를 많이 달죠. 예. 이건 무슨 말이냐면 대부분 테마성으로 들어오셔서 단타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러면 혹시 제가 추세가 바뀌는 게 아니야 따라 붙었다가 여기 보면 21선을 돌파할 것 같아서 네. 지금은 이게 윗꼬리로 보이지만 시장이 열려 있을 당시에는 이렇게 커다란 양봉으로 보일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이때 따라 붙으신 분들이 또 며칠간은 또 고생을 하셨겠죠. 네. 물론 이제 다시 올라와서 팔 수 있는 기회를 줬기 때문에 다행일 수도 있지만 이거를 또 이제 뭐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빨리빨리 대응을 못 하다 보면 네. 어설프게 계속 물려 있을 수 있습니다. 매물벽이 되어 있겠네요. 예, 그러면 이런 것들은 단기 재료로 움직였다라고 판단하시고 아예 그냥 이런 게 움직일 때는 그런 게 자신이 없으시면 아예 안 따라 붙으시는 게 맞다. 굳이 종목이 많은데 네. 우리나라 상장한 종목이 뭐 거의 2,000개가 훨씬 넘게 있는데 네. 그래서 이쪽 별로 안 좋은 섹터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쪽은 그러면 회사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네. 회사가 나쁜 게 아니라 주식이 매력이 없는 거죠. 네. 예, 좋은 회사일 수는 있지만 주식으로서 투자로서의 매력이 없는 회사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섹터 자체가 미래 성장성이 그렇게 큰 종목이 아니고 예. 또 내수의 한계라는 이 한계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끌고 갈 종목들은 아니다라고 보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갖고 만약에 물려 계신다고 하더라도 다행히 이건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지 않기 때문에 한번 들 때 빨리 나오시고 아니면 지금 본전이시면 오히려 다른 데 좋은 쪽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